김기현이 당 대표를 사퇴한다라는 사퇴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적이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저도 이렇게 정치인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덕분에 유식해졌습니다. 사자성어도 많이 알고 이렇게 좋은 말도 배우게 됐습니다. 행유부득 반구적이 어떤 일의 결과를 남에게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런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당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르는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다.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로 취임할 당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자리든 간에 시작할 때가 화려했다면은 물러날 때에도 깨끗한 그런 면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가 김기현이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을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무리도 당원들과 국민들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사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나흘이 지나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전임 이준석도 그렇게 했고 김기현도 같은 길을 걷고 있을까? 이준석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보였던 배신의 모습을 김기현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배신의 길을 걷고 있는지 무척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김기현은 왜 국민들에게 사퇴의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고 있는지 13일 그것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 그것도 직접 밝힌 것이 아니었죠. 이준석이가 방송에 나가서 떠들게 되니까 30분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를 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준석이가 자신의 대변인입니까? 이준석이가 신당 만드는 것을 만류하려고 만남을 가졌는데 이런 옹색한 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끄러운 4선 의원이 3선 -3선에 배지도 달지 못했던 정치 초짜와 당을 만드는 데에 만류를 했다. 그것이 만남의 이유였다. 이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둘의 만남도 이준석이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준석 본인이 까발리고 밝혔기 때문에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0분 후에 부랴부랴 김기현이가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 서로 내통하고 이런 짓을 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사퇴하면서도 견마지로 작은 마음이라도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과연 진정성이 있다라고 믿어지는지요? 사퇴 전에 대통령실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당 대표직은 포기하고 불출마를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하지요. 이런 소식을 대통령이 듣고 나서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또 장제원
김장연대에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김장연대의 한 축 장제원이 직접 전화를 걸으면서 불출마를 설득했었는데 본인이 거부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다 뒤늦게 나온 그런 마당 아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준석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류하고 그것 때문에 만났다. 이것이 이유 있는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준석이가 대신 김기현의 입장을 밝힌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앞뒤를 재지 않고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불을 향해 달리는 불나방 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대통령은 김기현에게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대통령은 김기현을 동반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난국을 손을 잡고 총선 때까지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대표가 아니라 공천 받아서 출마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 대표가 없어지면은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당이 혼란이 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기현이 나는 배지를 달겠다. 총선에서 배지라는 것은 당 대표가 아닌데 배지를 누가 달아줍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선의 의원 아니겠습니까? 김기현이. 근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신을 공천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누가 확실하게 당신 울산에 배지 달 수 있게끔 공천하겠다 약속을 누구한테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까? 사선의 의원이자 시장까지 한 그야말로 정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잔뼈가 굵은 정치판에 이런 오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선 의원이 마이너스 3선에게 자신의 거취를 논의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대표직까지 내려놓았는데 국민들께서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제대로 김기현이가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출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이준석에게는 솔직히 윤석열이 너무나도 큰 거목이었었죠.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준석이가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체구도 크지만은 선이 굵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였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었죠. 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합류할 때 그 과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이 당 대표로서 얼마나 갑질을 해댔었습니까? 자기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서 의리되기를 강요했던 것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향해서 한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운전석을 지키는 자신이 절대 기다리지 않겠다. 버스를 타지 않는다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결코 기다리지 않겠다.
떠나겠다. 더는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 빨리 버스를 탈 마음이 있으면은 타라. 이렇게 강요를 한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거만을 떨고 그리고 오만한 짓을 다 해왔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으로 나서니까 방송에 대고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이준석이가 방송에 나가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걸 가볍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신은 그 당시에 정치 경력이 10년이 된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고, 윤석열은 그 당시 7월 29일 날 처음으로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초짜 중에 초짜였는데, 자신이 대표로서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됐었습니까? 한마디로 우습게 봤던 것이죠. 정치에 첫 발을 띄웠던 윤석열이 한신하던 그 치욕,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하지욕, 바지가랑이 아래로 기어서 가는 그 수모를 당했다는 한신. 그러나 한신은 나중에 천하를 제패하는 그 장군이 됐었고, 윤석열은 그때에도 그 치욕을 다 참아냈었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윤석열을 그냥 쥐잡듯이 잡았고 얼마나 비난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칭찬,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까지도 입에서 독소를 퍼붓기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신을 키워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은 배은 망덕한 그런 인간 아니었습니까? 대선전에 들어서면서 모든 게 후보 중심으로 다 몰리게 돼 있죠.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준석은 후보보다도 자신을 들이밀면서 독자 유세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따로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2번씩이나 당무를 거부하면서 울산까지 내려갔고 김기현을 불렀고, 김기현이 거기서 또다시 그 바쁜 윤석열 후보를 울산까지 불러가면서 손을 잡게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에 선거를 2달 남겨놓고 정확히 1월 7일 날 또다시 당무를 거부하면서 집을 나갔을 때에 의원들이 모두 흥분을 했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방치하면 큰일 난다. 제명하자. 당을 쫓아내자. 그런 결의를 했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었을 때에 원내대표인 김기현이가 윤석열 후보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 이거 마무리 좀 짓게끔 도와달라.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이고 나의 책임이니 모든 것을 잊고 함께 다시 출발하자. 그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1차) 때에 집을 나갔을 때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인도 없는 남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것이 장제원 의원 사무실 아니었습니까?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윤핵관이라고 욕을 해대면서 윤핵관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투정을 부린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남해를 돌다가 마지막에 울산에 갔는데 왜 울산에 갔습니까? 김기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윤석열 실컷 욕하고 울산에 가서 김기현에게 도와달라. 그래서 김기현이 울산 내려가서
윤석열 후보를 불렀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인간의 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 아니었었습니까? 자, 막판에 김기현이가 자신을 살려주기를 바랐기에 김기현에게 살려달라는 표시로 김기현의 도움을 받았고, 김기현은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이준석을 살려준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준석이가 김기현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많은 분, 일의 수습과 뒤처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씩이나 자신을 살려준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김기현을 철저히 이용하는 간교함을 보였고, 김기현은 이준석의 노림수에 걸려서 끝까지 배신의 길을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2달을 남겨놓은 그 대선에서 두 번째 의원총회 결의안이 제명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래야 깔끔하게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고 대선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홍역을 치르지 않을 텐데, 그때에 두고두고 이준석을 김기현이가 끌어안도록 중재를 했던 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두 번씩이나 망나니 짓을 하고 나서 이준석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총선 대선을 위해서 대표실에다 야전 침대 놓고 한번 힘을 모아보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짓을 이준석이가 또 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 정치 몰입에도 못 되죠. 한마디로 인간 말종입니다. 이재명과 조국과 똑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인간 말종의 이준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판에 있어서 안 될 쓰레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선이 넉 달 정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